오늘은 60세의 마인드셋이라는 제목으로요. 일본인 의사인 분이 쓰신 책인데, 제목은 원래 일본어 제목은 오리지널 제피니스 타이틀은 고레시아라는 겁니다. 이 고레시아라는 고령자라는 뜻인데요. 일본어로는 노인 또는 고령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노인 인구를 다루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글 제목 60세의 마인드셋은 잘진 것 같아요. 이 마인드셋은 우리 그 60세가 되면은 가져야 될 마음가짐, 태도, 뭐 지침, 뭐 이런 것도 되지만은 마인드 리셋의 줄임말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새롭게 리셋해라, 새롭게 바꿔라.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인 와다 히데키는요, 1960년생으로요. 그러니까 제가 61년생이니까 뭐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고 있겠죠. 정신과 의사고, 도쿄대 의학부 졸업하고 미국에서 국대 연구원을 좀 지냈고요. 노인정신의학, 정신분석학, 그다음에 뭐 이런 쪽을 다루고 있고요. 항노화 상담에 특히 강한 와다 히데키 마음과 몸 클리닉을 개업해서 원장으로 있는데, 이분이 이제 책에도 나와 있듯이면 고령자 전문 정신과 전문의로 30년 동안 6천 명 이상의 고령자들을 만나보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본인도 바로 이제 60대니까요. 60대가 넘었으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갖다가 정리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분이 썼던, 그리고 국내 번역이 됐던 책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80세의 벽, 70세 노아의 갈림길, 70세의 정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매의 벽, 굉장히 많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60대 마인드셋입니다. 책의 구성은 이제 추천사 들어가면서 그 얘기가 있고요. 1장, 2장, 3장, 4장이 나오고 뒤에 나오며 해서 60세의 마인드셋 7계명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7계명이면 챕터 하나씩 해서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중요한 것들을 어, 경제적인 관념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또 다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다음에 건강을 대하는 태도, 의료, 의료 시스템과 자신의 건강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진짜 삶을 어떻게 영위하는 게 좋으냐. 뭐 요렇게 크게 네 가지로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사는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의 저자인 그 아산대학병원의 그 정의원 교수님이 추천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 그 김정은 교수님, 이분도 굉장히 그 놀이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 두 분이 추천사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의 추천사가 딱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정의원 교수님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은 전에도 이 북톡방에서 소개를 했던 책이고요. 제가 뒤에 가서 잠깐 언급을 다시 해드릴 겁니다. 예. 먼저 들어가면서 나오는 장면인데요. 한 15년 전에 이 저자가 어, 그 영화제에, 베니스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레드카펫이 쫙 깔려 있고 멋진 스포츠카들이 뭐 매적 원씩 하는 스포츠카들이 딱 오고 거기서 그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막 내리는데, 그 영화 배우들이 그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런데 차에서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부모 잘 만나서 그렇다. 뭐 금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죠.
있고 굉장히 좀 대바라 보이고 뭐 좀 뭔가 언밸런스하고 맞지 않은 모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 이런 스포츠카를 타고 나오니까는 너무 멋있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왜 나이 들어서는 저런 걸 타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인제 그렇게 이제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0세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사회적 책임 뭐 그다음에 경제적 책임 여러 가지 책임들을 짊어지고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억제하고 쓰고 싶은 것도 안 쓰고 절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해 왔는데 이제는 은퇴하게 되면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둘레에서 이제 벗어난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거다.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시기가 온다. 이게 얼마나 좋은 시기냐 이거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있다. 퇴직 후에도 마음을 억누르고 참기만 하고 있다. 참는 것이 과연 정신과 신체 건강에 옳은 일일까?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시기에 왜 계속 참아야 되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은 노년 생활이 어떠냐? 참아야 하는 노년 생활. 이건 뭐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저염식을 하셔야 됩니다. 염분이나 지방이 많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니까 당분이 많은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내가 나중에 몸이 아파 가지고 꼼짝할 수 없을 때 요양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 또 돈을 모아 놔야 되지. 그러니까 돈을 쓰면 안 되고 절약해야 되지. 그리고 멋진 옷을 보면은 눈에 띄는 뭐 빨간색 옷이나 노란색 옷을 보면 입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옆에서 그 나이 들어서 주책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갖고 있는 재산도 동산이나 부동산도 이걸 내가 팔아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만들어서 막 쓰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 돌았냐? 응? 뭐가 그렇게 쓰느냐? 어 자녀들 생각 안 하냐? 뭐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냐?" 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소비도 못 하고 그래서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정년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은퇴 후에도 참기만 한다면 과연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생각만 하지 말고 주저없이 즐기는 것이다. 주저없이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의 인제 주요 내용은.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혹은 사회적으로 계속 주입된 어떤 사상에는 유교적 사상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발달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당연시 이건 즐겨야 된다라고 인제 저자는 인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다. 마음의 변화는 행복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게 행복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다음에 습관의 변화를 가지고 행동의 변화는요. 습관이 변하면 인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그래서 지금 60 대에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켜야지만이 70대 돼서 자유롭게 살고 80대 90 대까지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바꾸라는 겁니다. 누구나 생물학적으로 노쇠하는 거는 자연의 이치지만은 80대 후반에 들어서면은 아주 눈에 띄게 운동성도 저하되고 참 움직임도 되게 더뎌지고 뭐 치매 증상도 보이고 이때쯤 되면은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힘을 내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정년 후인 60 대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남은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활력 넘치는 노년층의 공통점은 뭐냐? 나이가 들면은 전두엽의 기능이 쇠퇴한다 그럽니다. 머리 앞쪽에 있는 이 기억과 사고를 관장하고 추리력을
관장하는 이러한 그 뇌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점점 기능을 잃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둔해지고 세상만사에 관심이 떨어지고 그 의욕이 없어지고 창의력도 떨어지고 어떤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감정 조절 능력도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